네, 제누 단백질 커피 믹스가 있군요. 단백질이에요? 이제 커피에도 단백질입니다. 아유, 단백질 커피 mik스. 뭔가 아침부터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좀 부적절했을까요? 또? 아니요. 단백질은 우리의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네, 단백질 커피 믹스. 제누 단백질 커피 믹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닥터둠으로 새로 등극하신 분이죠. DB금융투자의 문홍철 팀장님 모시고 미국의 그리고 전 세계 경기 경착륙, 경기 침체 한번 둠스데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리계의 사파 김풍이 있다면 채권계의 사파 홍철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원픽. 제 가장 사랑하는 게스트. 저의 수제자. 맞아. 그래서 뷰가 나빠져요. 네, 뷰가 자꾸 이 양반 따라간다니까. 내가. 저한테 너무 이렇게 몰입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주와 입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한다 이거죠? 저희가 요즘 말조심을 하고 있고 네. 공식적인 방송 출연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나와서 좋은 얘기, 희망찬 얘기 해야지. 네. 저처럼 안 좋은 얘기 하는 사람이 많이 자주 나오면은 들으시는 분들도 더 암울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가뜩이나 요즘 기분 안 좋으신데. 그러니까 희망찬 이야기는 사실 뭐 저희가 또 많이 듣고 많이 하시죠? 있으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전망도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희망찬 얘기를 사실 제가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주요 외신들 뭐 이코노미스 조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보면 여전히 뭐 80% 가까이는 뭐 연착륙 혹은 노랜딩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다수이신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이상하게 이게 소수일 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좀 변태스러운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혹시 정프로님도 그런 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저는 문홍철 팀장님만 무조건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막 뭐 연착륙 얘기 나올 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또 내셨죠?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오해. 지금 저를 어떻게 모르고 하지? 저 그런 얘기 한 적 절대 없습니다. 네. 저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고요. 근데 지금 굉장한 리스크 상황들이 왔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죠. 어떤 리스크를 주로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죠? 오늘 아침 미사일 말고. 네. 지난주에 일본 총선? 일본 총선에서 총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 총리 자민당 총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네. 이시바 시게루. 사실 다들 의외라고는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오히려 전부터도 변화를 봐야 된다. 일본 국민들의 민의가 바뀌고 있다. 여기서 이제 민의라는 건 우리는 이제 경제만 볼 거니까 딴 거 뭐 한일 관계 말고요. 민의를 볼 때 일본 국민들이 더 이상 N이 약한 게 이 우리들의 즉 일본 국민들의 삶에 해가 된다. 그러니까요. 나라는 좋을 줄 몰라도 개인들이 다 지금 특히 기업은 좋아요. 네. 일본 주식은 2011년 아베노믹스 시작된 이후로 많이 올랐습니다. 일본 경제 일본은 또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서 일본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가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일본 기업들 실적은 사상 최고치. N이 약하니까 너무나도. 그렇죠.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어찌어찌 이제 굉장히 또 일본 국민들의 특징이 이게 한국인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부가 한번 이쪽으로 가자. 하면은 일단 참고 잘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그러니까 2011년부터 코로나 때까지 N 약세를 뭐 어떻게 저렇게 버티고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N이 더 약해졌어요. 거기에 인플레이션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더 이상 이 상황에서는 다른 나라가 또 금리를 막 올려버리니까 N은 더 약세로 갔고 이 국면을 더 이상 우리는 견딜 수 없다. 이제 그런 민의가 바닥에 이제 깔려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총리 선거 직전에 이해가 좀 안 됐던 건 다들 이제 아베 계열에 계신 정치인들이 뭐 유력하다. 근데 저는 조금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의외로 뭐 그들한테는 의외였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시바 시게루라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 총리로 당선이 된 거죠. 비아베파 혹은 반아베파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쭉 하셨었죠. 특히 이시바는 완전한 반아베입니다. 거의 골수 아베고요. 옛날부터 골수 반아베. 골수 반아베. 옛날부터 아베가 무슨 얘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반대예요.
이 사람이 경제 정책에서 가장 핵심으로 밀고 있는 건 네. 통화 정책의 정상화. 네. 금리 올리라는 금리 얘기죠. 인상. 또 재정의 건전화. 네. 요 두 개는요. 하나만 와도 N 강세인데 네. 두 개 두 개가 동시에 오면 아. N이 앞으로 초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베가 굉장히 좀 안 좋아했죠 이시바를. 굉장히 안 좋아했고 아베 계열에 있는 사람들 뭐 다 안 좋아했어요. 그 부를 때도 막 이시바상 이렇게 막 그거는 그나마 공적 자리에서 얼굴이 보이니까 그렇게 부른 거고 원래 이시바가 잘 안 나와 이런데 모임에도 잘 안 나오고 아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아소다로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8년 동안 얘기 한 번 해본 적이 없다. 아, 정말요? 심지어 이시바의 이제 핵심 측근 비서가 네. 이시바한테 이시바상 좀 우리 파벌 회식할 때는 그래도 좀 와주세요. 근데 그럼 뭐 하고 있냐 봤더니 프라모델 만들고 있거나 철도 만들고 있거나 약간 오타쿠 느낌 좀 있군요. 굉장히 강한 오타쿠고 그러니까 그 누구랑 비슷하냐면 그 탑건 보셨습니까? 탑건? 네. 네, 봤죠? 영화. 네. 거기 이제 매버릭 네. 주인공. 네. 매버릭과 상당히 유사한 독불 장군 스타일입니다. 아. 매버릭이 대령밖에 안 되죠. 네. 자기 친구는 벌써 네네네. 그쵸. 참모총장 네. 갔잖아. 네. 왜 승진 못했었겠어요?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고 주변 사람들이랑 인망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 근데 핵심은 그 사람이 총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예. 결국 상당히 많은 과반의 의원들이 네. 겉으로는 뭐 아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이건 아니다. 네, 이건 이렇게 아니다. 가다가 우리 다음 선거 다 떨어진다. 표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시바한테 표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줬다는 거죠.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고 여기에 배경이 이제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이제 아베 계열이나 전통 정치인들이 원래 아베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통일교 스캔들이 한번 터졌어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요게 한번 민심이 돌아서게 된 계기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은 정치 자금을 모집을 할 때 네. 파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파티에 입장권을 팔아요. 네. 네. 그 입장권으로 정치 자금을 수수하는데 이 파티의 입장권을 팔 때 강매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자금법에 관련된 네. 비리 같은 거죠. 아하. 네. 이게 한번 크게 터진 적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시바 시게루는 그런 걸 아예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민중들이 이 좀 다른 정치인을 뽑고 싶다. 네. 이런 게 이번에 이제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만 저는 핵심은 그것보다는 네. 아베노믹스의 완전한 되돌림을 그렇죠. 원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일본 은행은 예. 총리의 말이나 방향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잘 듣는 편이에요? 아니 그 15년 동안 보신 게 있잖아요. 아. 이거를 그 옛날에 거의 그냥 구로다 뭐- 옛날에 이제 구로다 총재죠. 아. 구로다 BOJ 총재 네. 그리고 이제 아베 이 두 사람이 짝짝꿍을 해서 네. 거의 일본을 한번 제대로 살려보자. 뭐 그게 살렸는지 안 살렸는지에 대해서는 평이 많이 갈리긴 합니다만 네. 그렇게 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새로운 정부와 정권에서 물론 지금 새로운 일본은행 총재가 뭐 말을 안 들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 한국은행을 제외하면 독립적인 중앙은행은 별로 없다. 네, 그렇게 믿는 입장입니다. 네, 네. 근데 뭐 금리는 네. 긴축의 속도를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재정의 경우에는 네. 재정을 정상화한다는 거는 우리 예전만큼 채권 발행 많이 안 할 거야. 요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채권 좀 줄일 거야. 네. 그런 거잖아요. 발행을 줄이든 발행을 줄이든 뭐 하든 네. 그러면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서 네. 그걸 확 줄였다가는 금리가 빵 튀어오르면서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아무리 이 시기 성향이 있다 한들 그런 네. 성향이 있다 한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천천히 가지 않겠습니까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속도에 있어서는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여담인데 좀 이시바 같은 분들이 그 일을 하다가 예. 오래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올해? 왜냐면은 맞아. 그 정치인들 한번 잘 보세요. 네. 맞아. 사람들이 야 바꿔보자 하고서 새로 했어. 네. 근데 얘가 사고를 더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바뀌는 경우. 네. 이게 대표적으로 임기가 뭐 딱 우리 대통령처럼 이렇게 정해진 게 그런 것도 아니라 아니고 일본은 네. 거의 총리 임기가요 평균 1년 약간 넘나 그래요. 맞아요. 평균. 그렇긴 그러니까 해요. 옛날에 아베가 굉장히 특이하게 오래 했던 케이스인 네. 거고 그 외에는 총리가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네. 옛날 우리 프랑스 혁명 때도 봤지만
우리 바꿔보자 했는데 계속 혼란이 오잖아. 뭐 저는 이제 이시바의 성향이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이제 정치 생명이 길지 안 길지는 봐야 되겠으나 네. 중요한 건 그래서 이시바의 성향보다는 일본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이제 재정과 특히 엔화를 이제 강세로 만드는 네. 통화 긴축으로 쏠려가고 있다. 요게 이제 그 금요일이었죠. 네. 당일날 엔을 거의 2% 이상 순식간에 강세로 만들었던 주원이 됐죠. 좀 이제 이렇게 되면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네. 우리가 결국 돈의 양이죠. 네. 돈의 양. 여기서 말하는 돈이라는 건 허공에서 창출되죠. 네. 네, 돈은 신용. 무에서 유로 창출됩니다. 네. 네. 자, 무에서 유로 창출되는 요 메커니즘이 있는데 리먼이 망하기 전에는 네. 요게 보통 신용 대출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신용 대출.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제 정프로님한테 가서 네. 저 좀 빌려주세요. 믿잖아 우리. 돈을? 네. 얼마를? 아니 그 많이. 많이? 아 물론 우리끼리는 믿지 않지만 네. 은행들끼리는 네. 아니 우리 다 뭐 AA, AAA 은행들이니까 서로 이제 신용으로 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빌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리먼 때 이제 와장창 네. 다 터진 거죠. 네. 그래서 리먼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이제 이건 큰 흐름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담보부로 바꿨습니다. 담보부. 네. 지금 이게 지금 그 일반인 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텐데 그 자금 시장이나 유동성에서 되게 중요해요. 담보부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듯이 네. 대출을 받을 때 신용이 아니라 담보를 놔야 돼. 근데 이 담보로 쓰일 수 있는 건 당연히 고신용 자산이겠죠. 네.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미국 달러 채권, 어. 특히 미국채. 그런데 여기에 많이 쓰이는 게 일본 국채도 많이 씁니다. 혹은 일본의 자산들. 네. 이게 많이 쓰여요. 그럼 전 세계 유동성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달러가 제일 중요하겠는데 네. 그 달러가 미국채나 미국 자산을 담보로 만들어지는 유동성도 있지만 일본이 전 세계에 뿌려준 유동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긴축을 하면 유동성이 가뜩이나 미국은 오늘 완화를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일본은 긴축을 하게 되면 미국이 완화하는 걸 일본이 깎아먹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요 단기 자금 시장을 좀 면밀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거 이제 일본인들 분들은 거의 못 보시는 내용이니까 네. 제가 오늘 특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 뭐죠? 이게 제가 설명을 최대한 쉽게 하겠습니다. 네. 제목에는 달러엔 1월 1일물 FX 스왑 포인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름은 중요하잖아요. 네. 이름은 중요하잖아요. 지금 저 검은색 막대기들 네. 이제 보시면 쭉쭉쭉 가다가 밑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인 선이 이게 밑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달러엔 시장에서 네.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저렇게 밑으로 쭉쭉 내려가요? 네, 밑으로 가요. 밑으로 네. 가는데 중간에 특히 밑으로 많이 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보시면 제가 X자 표시한 거 있죠. 네. 그럴 때가 특히 자금이 부족할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이라는 건 우리가 유동성이 많아서 주가가 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그 유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창출되는. 자, 근데 제가 왜 X자 표시를 해놨냐면 저 X자가 원래 12월 말에 늘 튀어요. 그 연간 다 써서 그런가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12월 말에는 자금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네. 늘 규제도 맞춰야 되고 네. 12월 말자로 대차대조표와 규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묶어놓는구나. 따라서 그 전에는 대출을 회수했다가 네. 1월 1일부터 다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네. 이게 분기 말에 심하고 특히 12월 말에 되게 심해요. 그래서 제가 X자 표시해 놓은 것들은 사실은 12월 말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죠. 신경 쓰지 말자. 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X자를 표시한 거예요. 중간에 SVB 때도 잠깐 밑으로 갔죠. SVB 사태 같은 게 터지면 자금이 부족하겠죠. 네.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튀는 겁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제가 물음표로 표시를 해놨는데 네. 점선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저건 떨어진 거예요? 네, 지금 점선으로 돼 있는. 점선은 뭐예요? 제일 오른쪽에 점선이 최근입니다. 최근이라 그냥 점선 찍으신 거죠? 9월 말. 네. 네, 9월 말이어서 제가 점선을 찍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12월 말에 육박할 정도로 자금에서의 자금난이 발생하다는 게 9월 말에 발생했습니다. 저건 누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가 아니라 그냥 전 세계가 동시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큰 물통이 하나 있어요. 네. 그 물통에 이제 전 국민들이 다 빨대를 꼽아서 지금 물을 쓰고 있어. 그런데 그러면은 그 국민들 중에 누가 물이 부족한 거 아니라 이 물통 자체가 부족한 겁니다. 굉장히 오히려 더 큰 문제죠. 오히려 예. 어떤 면에서. 그럼 빨대 꽂은 애들이 다 지금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빨대 꽂은 애들 중에서도 뭐 일부는 나는 뭐 물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약한 고리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늘 그래요, 늘. 네. 그러니까 요 이제 유동성에 대한 인덱스라는 것은 향후에 N의 긴축에 의해서 네. 일본은행의 긴축이나 N의 강세에 의해서 일본이 공급해줬던 상당한 규모의 유동성이 네. 꽤 긴축되고 있는 증거 네. 혹은 조짐이 네.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게 되겠죠. 예. 비슷한 그림이 또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FX 수학과 비슷한 건데 이것도 이제 밑에 막대 그래프 한번 보세요. 네. 위에는 보지 마시고 위에는 이제 변했다 뭐 이런 거고요. 밑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7월 초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아까 그 자금 관련된 스트레스가 네. 심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밑으로 갈수록 심해진 겁니다. 이게 언제예요, 근데? 두 개를 비교한 건데 위에 있는 거는 이 7월 초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최근. 모르겠는데. 그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건 선이 밑으로 갔다는 건 아까 밑으로 가는 거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 얘도 똑같아요. 밑으로 가면 자금이 부족하다는 건데 얘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걸 만기별로 보여준 겁니다. 가로수기 만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위에 있는 실선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위에 있는 실선과 그 밑에 있는 녹색 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두 개의 차이 있죠. 네. 그 차이가 밑에 있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실선, 제일 위에 있는 노란색 선은 7월 초, 그리고 녹색 선, 얘는 현재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다는 건 자금 시장이 경색 조짐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거는 이제 모르셔도 되는데 네.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더 중요하게는 일본에서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네. 환을 해지하고 있다. 엔화 하락에 대비해서 아니 엔화 강세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엔화 그렇죠. 엔화 강세가 엔화 하락 아니에요? 달러 엔의 하락이죠. 달러 엔화 하락. 네, 달러 엔의 하락. 자, 이게 환율은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게 헷갈려. 그 정도는 서로 우리. 죄송해요. 달러 엔의 하락은 엔화 강세. 네. 자, 그럼 일본에서 그동안 제가 뭐 전에서 말씀드렸지만 2011년 아베노믹스 이후 해외 투자를 왕창 늘렸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자, 그럼 그게 다 달러화죠. 네. 달러화. 그런데 만약에 엔이 앞으로 강해져. 지금 뭐 163엔까지 갔다가 지금 142엔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20%인데 20% 까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고점 대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달러 엔이 밑으로, 즉 엔이 강하게 가면은 더 까먹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매니저예요. 어떠시겠습니까? 엔화를 채워 넣어야죠. 근데 네. 이게 하도 외화가 많다 보니까 네. 이걸 만약에 다 팔잖아요. 네. 그럼 나만 파는 게 아니잖아. 네. 일본의 금융기관이 뭐 한두 개입니까? 그러면은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 네. 그리고 이게 연기금 보험사라서 얘네들이 이제 헤지펀드 하듯이 막 빨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천천히 팔 건데 네. 다만 환은 미리 묶어놓습니다. 그 환을 묶어놓는 방법이 이제 환해지를 네. 해놓는 거죠. 그 환해지를 많이 하면 방금 보셨던 그 그림에서 네.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와. 그게 그쪽에 증거로서 남게 돼 있어요. 수압 같은 걸 해놓으면 안 됩니까?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게 수압입니다. 그래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게 그 수압으로 네. 달러와 엔을 서로 바꿔서 미리 수압을 해서 근데 그 수압을 하는 순간 네. 가격이 변하겠죠. 네. 수요가 몰리니까. 네. 그 가격 변화 폭을 제가 아까 그림에서 이제 보여드린 거고, 그 아까 그림에서 제가 만기를 또 보는 이유가 요 가로축이 이제 테너라고 돼 있는데 이제 네. 만기거든요. 만기가 지금 3개월짜리가 많이 밑으로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가로축에서 3개월이 환해지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만기. 저희가 아직은 일본의 연기금이나 보험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얘네가 공시를 이제 나중에 해요. 되게 늦게 해. 네. 근데 그때까지 멍하니 있다가
아, 얘네들 바꿨네? 그럼 다 늦잖아요. 네. 미리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그걸 미리 알려주고 있는데 3개월 영역에서의 FX 스왑이 계속 눌리고 있다는 것은 일본 금융기관들이 아주 적극적인 달러엔 환해지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진도 빼서 예.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긴축을 해요. 예. 그럼 미국 경제는 확실히 침체가 옵니까? 거의? 이게 인과관계는 애매한데 예. 상관관계는 과거 상관관계상 늘 그랬습니다. 늘 그랬다. 제가 그림도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좀 무서운 그림인데 17페이지. 예? 이게 전에 보여드렸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보시죠. 파란색 선 일본의 금리예요? 기준금리, 예. 네. 빨간색 음영 예. 미국의 침체. 어허. 됐어. 됐다 뭐가 돼요? 자 그리고 이게 90년대를 전후로 해서 좀 바뀌어요. 90년대 전에는 뭐 전반적으로는 긴축하면 미국이 침체 온다. 이거 똑같은데 네. 90년대 전에는 일본이 긴축을 많이 해야 침체가 오거든요. 미국이. 근데 90년대 이후로는 조금만 일본이 해도? 기준금리를 한두 번만 올리면 바로 침체가 옵니다. 그만큼 돈의 양이 많이 풀려서 그래요. 그게 90년대 일본의 버블이 터지면서 예. 일본에 있던 엄청난 자금들이 자국에는 그렇죠. 투자할 게 없으니까 네. 돈은 전 세계로 많고 나왔지. 그게 해외로 캐리 자금으로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라고 저는 끼워 맞추는데 야 이거는 인과율이 아니야 상관관계야 이러면 뭐 제가 할 말 없습니다만 네. 저는 분명히 패턴상 신경 써야 된다. 미국이랑 미국이랑 반대죠.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고 네. 한 두세 번 인하를 하면 그때 침체가 오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정반대로 일본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한두 번 인상하면 미국의 침체가 발생하는. 근데 지금이 그 패턴상 역사적으로 상당히 유사하게 네. 흘러가고 있는 점이 좀 불안한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뭐 3년 5년은 모르겠고 몇 개월 혹은 뭐 길어야 1년 요 정도 안에서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 걸로 혹시 시나리오를 짜고 계신지 그거 결론적으로 한번 좀 가볼까요? 저희 사장님이 혹은 저희 고객이 어떻게 미래의 기준금리와 네. 경제를 보고 계십니까라고 하면 예. 저희는 시장 컨센서스와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고, 그 밑에 한 줄로 그러나 이러한 시장 컨센서스가 맞았던 케이스들은 거의 없고 패턴상 이러한 추세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만하게 떨어질 거라고 보면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크게 떨어져요. 맞죠. 경제나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패턴 올라갈 때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겠지 하면 오히려 맞아요. 훨씬 크게 좋아져요. 네. 지금은 이때 하락하는 네. 흐름이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는 내년도에 상당한 리스크가 있고 타이밍상 뭐 여러 가지 저희가 타이밍 재는 게 있어요. 뭐 기준 특히 이제 저희가 타이밍상 가장 중요한 건 3개월과 그러니까 미국채 3개월과 네. 미국채 10년간의 스프레드 금리 차인데 얘는 아직도 역전폭이 뭐 7, 80bp 되거든요. 네. 다른 애들은 다 정상화가 됐는데 네, 네. 요 3개월 10년만 아직 역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얘가 정상화될 때 미국의 침체가 현실화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얘가 언제쯤 현실화되냐? 연준이 기준금리를 앞으로 75에서 100bp 정도 인하를 하면 얘가 정상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뭐 저희가 뭐 주식이나 경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전망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망한다 이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 기회가 있다. 그 기회라는 건 과거에도 좀 요상하게도 뭐 침체가 오면 혹은 뭔가 금융시장이 불안할 것 같으면 미리 뭔가 시그널을 줄 것 같죠? 네. 없습니다. 없어. 그냥 안타깝게도 와. 없어. 그냥 와. 그냥 이 패턴상 그냥 갑자기 와요. 네. 아니, 그걸 알았으면 뭐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정리했겠죠. 부자 됐겠지. 네. 근데 제가 이제 과거에 뭐 월스트리트저널의 뭐 100년간의 뉴스 아카이브를 다 찾아봐도 네. 침체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침체를 미리 알기가 어렵고 네. 뭐 서로 싸워요. 침체다라는 소수파와 연착륙이라는 다수파가 서로 이제 싸우는데 오히려 침체가 온다 하면 잘 안 와. 이상해. 맞아요. 이상해요. 근데 오히려 지금처럼 소수파가 온다고 하고 다수파가 연착륙이라고 얘기하면 이럴 때는 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패턴상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문홍철 팀장님과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네.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네?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쉬움을 어떻게 조만간 다시 한번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한번
괴랄한 음식을 만들듯이 괴랄한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특히 10월 달에는 우리 지금 10월이지 않습니까? 네. 10월 달에는 이제 좀 빨리 공시하는 일본의 투자 기관들은 예. 10월 중순부터 네. 자기네 포트폴리오와 외환 시장에서의 포트폴리오 해지를 어떻게 했는지를 공시를 하는 데들이 있어요. 네. 많지는 않은데 네네. 상장된 보험사들이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실적 발표를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 자료가 나오는 즉시 제가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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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주신 우리 DB금융투자 문홍철 팀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DB금융투자는 녹색이 저 시그니처 컬러던가요? 맞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네, 녹색 사랑해 주십시오. 그린. 예. 네, 고맙습니다. DB가 동부였죠 원래? 옛날 동부였고 예, 동부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어제 좀 아, 많으십니다. 맞습니다. HD가 현대인 그런 것처럼. 거죠. 네, 네. DB는 동부. 예. 문홍철 팀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또 조만간.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